안녕하세요. 이번 섹션에서는 렌더링 리스트라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리스트 HTML, 즉 리스트 마크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리스트가 더 추가되었을 경우에 이 내부에 아랫부분에 리스트 쓰고 이제 내부의 내용을 쓰고 계속 추가될 때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리액트에서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바로 자바스크립트 배열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하고 그거를 이제 JSX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리액트에서는 필터와 맵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컴포넌트 배열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이런 방식으로 JSX를 작성했다면 좀 더 쉬운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사용되는 중복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 내부의 데이터를 바깥으로 빼줍니다. 그래서 people이라는 상수를 선언하고 이제 배열로 선언해서 이제 내부의 데이터를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const list item, 그 다음에 people.map, 그러니까 맵의 array의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제 이 JSX 노드들을 반환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리스트 아이템에는 JSX 노드들이 담겨 있고 그거를 이제 return 다른 JSX 구문과 함께 이제 이 중괄호를 열어서 이 값을 넣어주면은 똑같이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한번 이거를 해놓은 거를 보면은 그대로 이렇게 5명이 렌더링이 잘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여기에는 워닝이라고 뜨고 Each child in the list should have a unique key probe 이라는 워닝이 뜨는데 이 부분은 아래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이니까 배열을 뭐 원하는 데이터만 필터링 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섹션에서는 filtering arrays of items라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화면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좀 더 다양한 정보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각각의 객체들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직업이 케미스트, 그러니까 화학자인 사람만 표시를 하고 싶어서 필터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people 여기는 이제 위와 동일한데 people.filter 하고 이제 person 각각의 person이 person.profession이 chemist인 사람을 골라서 고른 배열을 여기 chemist에 넣는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또 동일하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JSX 마크업이 좀 추가되었지만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기서 이 필터링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어서 이 케미스트들만 렌더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키 프롭을 적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여기 핏볼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암묵적으로 리턴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에러 펑션 뒤에 그 중괄호를 열지 않으면 바로 이게 반환이 되는 거를 암묵적 리턴이라 하고, 만약에 중괄호를 열었다면은 임시적 임시적이 아니고 이제 무조건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반환을 해야 되고, 이제 중괄호를 열지 않았다면은 하나의 문장만 온다면 암묵적인 return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리기로 했던 key prob이 나오는데 keeping list items in order with key. 그러니까 이게 key라는 게 어떤 순서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각 항목에 키를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키는 뭐 배열 항목 중에 고유하게 식별이 되는 문자열 또는 숫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리스트 요소에서 키에다가 이제 각각의 뭐 person.id 고유한 것을 넣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이 리액트에서 맵 함수로 반환한 이제 JSX 요소들은 꼭 키가 필요합니다. 여기 노트에서 그대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키가 중요한 이유는 리액트가 좀 더 이 순서를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렌더링 하기 위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읽어보면은
이제 키는 리액트에게 각 컴포넌트가 해당하는 배열 항목을 알려준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열의 첫 번째 인덱스가 어떤 JSX에 해당하는지, 그러니까 배열의 두 번째 인덱스는 뭐 다음번 요소에 해당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매칭시킬 수 있는 게 키프롭입니다. 따라서 이제 당연히 배열 항목이 이제 삽입 또는 삭제될 경우에 뭐 갑자기 배열이 두 개에서 세 개가 되고 세 개에서 네 개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 경우에 각각이 가리키는 데이터가 정확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점은 즉석에서 키를 생성하는 대신에 데이터에 키를 포함해야 한다고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렌더링 중에 키를 생성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맵 함수의 두 번째 인자인 콜백의 두 번째 인자인 인덱스를 넘긴다던가 뭐 mass.random 이런 자바스크립트 내장 객체의 함수를 호출해서 렌더링마다 키를 새로 생성한다던가 이런 거는 지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결국 이걸 통해서 person.id 즉 고유한 아이디 여기서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다 고유하게 다 정의가 되어 있고 그걸 그대로 렌더링 했을 경우 그 에러는 다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딥다이브 이 부분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프래그먼트 그러니까 뭐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기 프래그먼트 풀로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H1, P1 이렇게 렌더링 하고 싶을 경우에 가장 바깥쪽에 프래그먼트 하지만 이 축약된 문법은 사용하면 안 되고 이 풀 센텐스를 사용해서 프래그먼트에 키를 넣어서 렌더링을 할 수도 있는 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where to get your key 라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 키가 렌더링 간에 계속 만들어지면은 좀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는 경우 본질적으로 고유한 데이터베이스의 키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컬에서 생성된 경우에는 뭐 UUID 즉 무조건 렌더링 간에 지속되는 고유한 아이디를 꼭 활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rules of keys라는 부분은 키의 룰인데 그러니까 키는 이제 시블링 형제 간에 고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옆 노드가 나랑 같은 키를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배열의 JSX는 동일한 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뭐 여기서는 뭐 갤러리 그러니까 픽처를 렌더링하고 저기서는 뭐 다른 걸 렌더링 한다 했을 때 두 개의 배열이 이제 시블링 형제가 아니니까 이제 다른 쪽이면은 같은 키를 사용해도 되지만 같은 형제에서는 같은 키를 사용하면은 리액트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키니까 변경이 되면 안 되고 당연하게도 아까 언급했다시피 렌더링 간에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서트나 삽입이나 딜리트 과정에서 리액트가 키를 헷갈려서 정확하게 원소를 렌더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리액트가 키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건데 만약에 이제 데스크톱 폴더들에게 파일이나 폴더에 이름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첫 번째 파일, 두 번째 파일, 세 번째 파일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할 텐데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의 파일을 삭제하면은 이게 두 번째 파일은 첫 번째 파일이 되고 세 번째 파일은 두 번째 파일이 되니까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없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다음에 이 폴더나 파일의 배열이 그러니까 JSX에서는 키가 그런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폴더나 파일에 이름이 있다면은 그거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JSX에서는 그 키를 통해서 그 내부에 있는 노드들을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거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키가 필요하다는 게 이 리액트가 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핏볼이라는 부분에서는 배열에서 항목의 인덱스로 키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앞서서 언급드렸던 맵 함수의 콜백의 두 번째 인자, 그러니까 첫 번째 인자는 각각의 원소이고 두 번째 인자는 각각의 인덱스를 넘겨주는데, 그 인덱스가 이제 그거를 키로 사용할 경우에 어, 여기 앞에서 에러가 떴을 텐데, 이 리액트 자체에서는 만약에 키를 안 넘겨주면, 여기와 같이 키를 안 넘겨주면 인덱스를 키로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에러를 표시하고 있다는 거는 일단 인덱스를 키로 지양해야 한다는 거고, 그 이유는 이제 항목을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연산, 즉 배열이 재정렬되는 경우에 항목을 렌더링하는 순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이 되고, 이러면은 이제 버그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번에 렌더링이 되어야 되는 게 다음번 렌더링에서는 2번 자리로 가서 인덱스가 2번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버그가 리액트가 3번과 2번을 헷갈리는, 그러니까 결국 3번을 렌더링 해야 되는데 2번을 렌더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뭐 매스다 랜덤 이런 걸 사용해서 렌더링 간의 키를 계속 다른 값으로 생성을 해버리면은, 매스다 랜덤은 진짜 정말 안 좋은 경우인데, 이게 매번 다르니까 매번 안에 부분을 다시 다 그립니다. 그러니까 돔 뮤테이션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거죠. 리스트 개수만큼 다 날리고 다 다시 그려야 되니까. 이제 여기 읽어보면은 이로 인해 렌더링 간의 키가 일치하지 않아 모든 컴포넌트와 돔이 매번 다시 생성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느리고, 그다음에 항목 내부의 사용자 입력도 잃게 된다는 거는 이제 다 날리고 다시 그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가나다라 마바사를 인풋에 쳐놨는데 렌더링이 다시 일어나면은 다 날리고 다시 그리기 때문에 상태도 다 잃어버린 상태로 다시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안정적인 그 유니크한 아이디를 사용하면은 이런 일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컴포넌트는 키를 프롭으로 받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제 키는 이제 리액트 자체에서 사용하는 거지, 컴포넌트가 props로, 그러니까 props.key 이런 건 없는 거죠. 각각 다른 용도입니다. prop은 컴포넌트에서 사용하는 용도, 리액트는 이, 이 요소들이 내가 유니크하게 식별할 수 있는 요소들인가 사용하는 용도. 즉 키는 리액트 자체에서 힌트로만 사용됩니다. 네, 그리고 컴포넌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디가 필요한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뭐 키는 아이디 이렇게 따로 주고 유저 아이디는 아이디 이런 식으로 따로 전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렌더링 리스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